막둥이 뉴스.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옛통일교에 대한 해산 결정을 유지하면서 교단의 대규모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교단이 보유한 자산은 약 1,000억엔 규모로 추산되며 앞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종교법인 해산 명령과 관련해 도쿄고 등재판소는 4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지난해 내린 해산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교단 측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일본 법에 따르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단에 대한 법적 해산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으며 앞으로는 자산 정리와 청산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교단 측은 여전히 최고재판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헌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최고재판소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쟁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결정이 유지될 경우 다음 단계는 교단 자산의 청산 절차입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게 되며 청산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교단이 보유한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교단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약 1,0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앞으로 피해자 보상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헌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신도나 가족들이 채권자로 인정될 경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단이 받던 여러 세제 혜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종교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일본에서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대해 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교단이 운영하던 종교시설들도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와 교육시설, 기타 부동산 자산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법인 자체가 해산되더라도 신자 개인의 종교활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신앙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포교활동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해산 명령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헌금 논란이 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앞서 판결에서 교단이 198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신자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활동을 벌여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그 규모 또한 전례 없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고 피해자 수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해산 명령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단 측은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여러 대응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교단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법 행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해산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역사상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해산 명령은 모두 종교단체 간부가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간부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문제를 근거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야마가미 대치야는 자신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교단에 약 1억 엔에 달하는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 형편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종교단체의 헌금 문제와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확산됐습니다. 일본 정부도 관련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법상 불법 행위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은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될 경우 형사 범죄가 아니더라도 종교법인 해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 역시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교단의 활동이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사회에서 종교단체의 책임과 규제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종교와 정치, 그리고 종교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단 측이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당분간은 자산청산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000억 엔 규모로 추산되는 교단 자산이 어떻게 정리되고 피해자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둥이 뉴스였습니다.